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을 방문해 기금 2억 원을 전달하고 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연미사에서는 108배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경주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관련해 기술적, 인문학적, 보존관리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정성과 의미 등을 바탕으로 현상 유지와 입불 등 다양한 보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출가자 감소가 화두인 시대, 조계종은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지원하며 출가 이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출가 수행자의 복지 현황을 살펴봅니다. 대구 유가사 영산회상도가 도난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유가사가 영산회상도 환지 본척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평사가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 캠프를 열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며 평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경북 예천 지역에서는 5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으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격려와 지원을 보탰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2m 암벽의 몸체 부분을 성각하고 그 위에 불도를 모신 마애불이 있는 안동 연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01일째 108배를 올립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발언을 담았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수해 피해를 입어서 희생된 우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그리고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불국사와 직지사, 은혜사 등 주요 교구 본사는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통해 아름다움 동행의 수해 복구 기금 1억 4,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용두사는 5천만 원, 직지사와 불국사도 각각 3천만 원, 은혜사 2천만 원, 고운사가 1,500만 원을 전달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8배로 조속한 복구를 발언하고 예천 군청과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와 김학동 군수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성금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이 피해가 빨리 복구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그만 그런 정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선 작게나마 이렇게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2천만 원 상당의 김과 참치캔 등 식료품을 후원했으며 국제선센터에서는 치약과 비누, 수건 등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에 예천군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이재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진우 총무원장 큰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큰 성금까지 주셨습니다. 예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마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나선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해낼 거라며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희생자의 유가족과 이재민이 다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전국적인 발언이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보존관리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가 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마애부처님의 기립에 대한 기술적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고,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마애부처님 보존의 인문사회적 가치를 종합해 보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학적 측면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인문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청 그리고 종교계, 학계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의 공유와 열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보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청은 경주시와 함께 실제로 열암곡에 계시는 마애불이 원상을 찾을 수 있는, 아니면 그 신비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그 신비로운 그 장면이 다음 후세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러한 유산으로 저희들이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건축기술연구원은 마애부처님의 현재 상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현장 계측 결과에 따라 마애부처님과 그 주변의 집안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형과 지지를 고려했을 때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일시적 외력에 의해 급격하게 전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시기는 700년에서 1300년 전후로 추정했습니다. 기립 방안에 대해서는 슬링벨트와 지그 등을 활용한 가상 모의 실험을 소개하며, 실내 모의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현장 실험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장치도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살피고, 현장 실험용 마애부상 실험체를 제작하고, 또 이 현장 실험을 하려면 실제 열암곡과 비슷한 작업 환경을 가지게끔 실험장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다 검토를 하고. 한국건축역사학회는 합리적 보존을 위해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후대의 마애부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보존돼야 할지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 이론, 18세기 유럽의 폐허 미학 등 미학적 관점에서 과거의 기억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를 도출하고, 마애부처님과 관련한 국제 헌장과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현상 유지와 입불 복원, 와불로 절충하는 안을 도출했다며 2028년까지 기초 심화 연구,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보존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사회적인 도출,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의 어떤 그 공유된 의식들이 생겨난다면 그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 시대의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단체의 보고 발표 이후에는 관련 분야 석학들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와불 절충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관점에서 제외하고, 안정성, 훼손 가능성,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가장 이상적인 보건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은 출가 수행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가에서 입적까지 종합적인 승려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교육복지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찰로 출가하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승가 공동체 내에서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인천의 사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기초교육과 기본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스님이 되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출가자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출가자가 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학 등 종립대학 진학 시 등록금과 수업료를 종단에서 지원합니다.
소년 출가자의 경우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되는 특전도 부여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중앙성가대학교나 동국대학교 학연 스님들을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등록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승으로 복무하는 경우 종립대학을 다닐 때 수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제27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단은 군승 의무 복무자는 입학일로부터 군승 복무 약정자는 약정일로부터 학사과정 졸업식까지 수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10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미필 신입생에게는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소년 출가자 또는 청년 출가자가 수행지원금을 받으며 4년간 대학을 다니면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출가자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출가와 군법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연 스님들에게 수행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4년간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졸업 후에는 군승으로 인관하기까지 무난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 31세 이상 50세 이하 일반 출가자에게는 주거, 교육, 의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원됩니다. 각 교구 본사에서는 재적 스님 중 사찰 승가대학이나 동국대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운영합니다. 종단에서는 국내외 일반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에서는 국내외 일반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들을 위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단 장학생 장학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222명의 학연 스님을 지원해 왔고요. 현재는 2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수행연금복지, 의료요양복지 등으로 출가해서 입적까지 종합적인 승려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대구 유가사 영산회상 괴불도가 도난 3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가사는 어제 경내 시방로에서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유가사 주지 도휘 스님, 도성암 주지 덕원 스님, 이상문 유가사 신도 회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괴불도 환지 본처를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유가사 영상회상 괴불도는 길이 4m가 넘는 대형 불화로 과감한 설치법과 중앙에 석가 불좌상을 크게 배치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광배 양쪽에 불보살을 배치해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다며 성스럽고 뜻깊은 자리라고 축원했습니다. 유가사 주지 도휘 스님은 이를 계기로 더욱더 포교와 가람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사 영산회상 괴불은 1993년 7월 도난된 이후 2020년 경매에 출품됐으며 수사를 통해 도난 문화재로 확인돼 환수됐습니다. 영산회상 괴불은 당분간 유가사 시방로에서 참배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담문도의 문장 해성대종사 원적 5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어제 삼각산 도선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에 참석한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과 성불사 회주 도서 스님 등 문도의 스님들은 영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해성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도호 스님은 해성 스님 상자를 대표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 유언을 일러주시고 호련히 떠나신 은사 스님의 유훈을 이어 더욱더 수행 정진하겠다며 공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불교 교육과 사회복지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해성 스님은 1980년 12.7 법난 당시 군부에 끌려가 고문과 취조를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8년 원적에 든 해성대종사는 생전 청담화건과 해명복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 복지 불사에 앞장섰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금산사와 선운사, 내소사 등에서 한 달 전부터 영해 과정 활동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등 외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한국을 찾은 해외 청소년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영해 과정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영해 과정 활동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보유한 콘텐츠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연계해 전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즐길거리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한국 사찰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는 인기가 높습니다. 선운사는 8일 동안 하루 560명, 총 4,48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금산사는 2,560명, 내소사 1,920명으로 총 8,960명이 사전 체험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찾게 됩니다. 전통 문화가 숨쉬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통해서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방한 외국인들과 일반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델타 지역에 홍보부스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골 텐트 4개 면적으로 템플스테이 안내 및 실시간 예약 창구를 운영하고 바로 공양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합니다. SNS를 연계한 템플스테이 로고와 불교문화 콘텐츠 이미지 활용 판박이 이벤트도 청소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차와 명상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안내, 합장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진 및 사찰 음식 전시, 템플스테이 웹툰, 책자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에어컨을 풀 가동해서 편안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잼버리 전후 4박 5일간 전국 지역별 템플스테이 체험도 진행합니다. 서울에서는 화계사에서 덴마크 팀 방문을 시작으로 골굴사, 불국사, 구인사 등 전국 각지에서 특색 있는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평사가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 캠프를 열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며 평소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영평사 경내를 떠들썩하게 울립니다. 세종 영평사가 지난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2023년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 여름 숲속 행복캠프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전통사찰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저희 영평사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 캠프는 올해로 32회를 맞이했는데요. 영평사 캠프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도량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불과 바로공양 연등 만들기, 다도와 숲속 체험 등으로 어린이들이 사찰 문화를 쉽게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진행된 신나는 물놀이, 숲속 자연을 배경으로 마련된 이색적인 수영장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공부하는 데 지쳤던 스트레스는 첨벙거리는 숲에 어느새 다 씻겨 내려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즐거운 추억만 쌓여갑니다.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았고 여러 친구들이랑 우리 같이 물놀이도 해서 좋았고 우리 재미있는 활동해서 좋았어요. 올해로 32회째를 맡고 있는 영평사 숲속 캠프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지만 60여 어린이가 참가하며 변함없는 호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평소 할 수 없었던 바로 공양이라든지 또 사찰 단청 체험 그리고 오늘처럼 물놀이 같은 또 아이들이 신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평사 어린이 숲속 행복 캠프는 자라나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기억을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필리핀 한 쓰레기 매립지 마을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구덜드 자선은행이 교육 사업 외에도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구덜드 자선은행 소속 데이케어 센터 학부모들에게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외곽으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제네럴 트리어스 판자촌 마을.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플라스틱 숟가락, 버려진 CD 등 재활용 쓰레기 주위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각종 재활용품을 가위로 자르고 또 물감으로 색칠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For our environment. And also supposed to be this is garbage. So we collect this and this is can help to our environment. 구덜드 자선은행이 운영하는 명공 데이케어 센터가 교육 사업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환경사랑 공예 수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I teach children through making arts and enjoying to play while learning activities. It's easy for them to know, to learn when making an art and doing playful activities. 재활용품 활용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싶던 부모님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장난감과 장식품 등으로 재생산하는 이 프로그램은 구드월드 자선은행이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 3곳에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공예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데이케어 센터와 아이들의 집에 있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드월드 자선은행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판자촌 작은 마을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재활용 공예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생명나눔 실천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만경스님 취임 이후 봉사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과 새 출발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대구 금용복지회관에서 지역본부장 만경스님과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생명 존중과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확산으로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지역본부장 만경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며 이 자리에서 큰 서원을 일으키고 보현행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김판석 후원이사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월 만경스님 본부장 임명과 3월 사무실 개소에 이어 봉사단 발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비롯해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